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저도 한 열흘 정도 되게 바빠서 유튜브를 못하다가 이제 내일 시험이어서 늦었지만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한두 가지 당부도 드리려고 유튜브를 켰어요. 자, 우리 6월 평가원 시험이 내일인데요. 오늘은 시험 전날이니까 컨디션 조절 잘하고 과목별로 개념 정리했던 거 한 번씩 읽어보면 오늘 하루는 이제 충분할 텐데 시험날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행동과 수학시험 볼 때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높아심에 한두 마디 말씀드리고요. 저의 격려 팍팍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6월 모의고사도 수능시험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수능시험은 평소와는 다른 장소, 여러분 지금 고3이면 학교, 재수생이면 학원일 텐데 여러분은 수능시험 날은 모르는 사람들 속에 섞여서 시험을 보니까 엄청 긴장돼요. 긴장 안 하려고 해도 긴장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런 경험이 없는 고3 학생들은 낯선 분위기에 눌려서 시험을 잘 못 보는 학생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평가원 또 3개월쯤 후에 있는 9월 평가원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수능 시험 날 가질 수 있는 긴장감들을 미리 예상해보고 또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런 시험이 바로 6월 평가원이에요. 자, 시험날인 오늘과 내일은요, 모의고사 전날인 오늘은 제가 진작 말씀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과한 음식, 뭐 기름진 음식이나 이런 거는 피하시고요. 낮잠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저녁에 집에 가면 살짝 피곤한 상태로 가서 씻고 푹 잠잘 수 있게 낮잠 같은 거 많이 자두면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그리고 카페인이 들어가서 밤에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 음식도 피하는 게 필수고요. 사실 평소에 이런 건 조금씩 줄여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 시험장에 이제 도착을 하면 1교시가 국어 시험이고요. 조금 일찍 도착했다면 수학 먼저 개념 노트 한번 쭉 읽어보고 그 이후에 국어 시험에 대한 수능 기출 문제나 여러분이 정리한 정리 노트 같은 걸 쭉 읽으면서 시험 딱 순간의 분위기를 상상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아요. 각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을 반드시 다녀오는 게 좋아요. 시험 보다 보면 의도치 않게 갑자기 뭔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시험 날에도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들은 계속 쉬가 마렵게 하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험 날은 쉬는 시간이 총 30분이에요. 그 중에서 20분은 여러분이 온전히 쉴 수 있고 나머지 10분은 착석해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답안지도 배부받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각 시험 사이에는 가급적 화장실에 빨리 다녀오신 후에 자리에 앉아서 다음 시험에 대한 요점 노트를 읽어도 좋고 눈을 감고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어떻게 전개할 건지를 상상하는 연습을 해도 좋습니다. 특히 고3 학생들은 친한 친구가 옆에 막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앞 시간에 본 시험 문제에 대해서 뭐가 맞았니 틀렸니 막 상의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막 떠들고 막 뭐 던지고 이러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우리 6월 모의평가는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수능 날에 할 행동들을 다 연습해 보는 게 좋잖아요. 수능 날에도 옆에 학생하고 막 떠들고 시험 문제 맞춰보고 그러실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무건 수행하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점심 식사는 조금만 하세요. 바로 3교시에 영어 듣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과하게 식사를 하시면 딱 듣기 할 시간에 졸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모의고사 시간을 완벽하게 숙지해서 몇 시에 뭐가 있고 몇 시에 뭐가 있고 분단위까지 숙지를 해놓는 게 우왕좌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데에다가 앞에다가 시험 시간표를 딱 붙여놓고 언제 뭐 이런 걸 외워두시는 것도 좋아요. 익숙한 게 긴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수학시험 볼 때는요, 여러분이 이미 3월, 4월 모의고사를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리라는 자신만의 이제 습관이 형성될 텐데요. 최근에 수능 수학은 2점, 3점짜리는 절대로 어려운 문항은 없었어요. 4점짜리 문항도 그 문항의 번호에 따라 예를 들면 15번, 22번, 30번 등은 어려울 걸로 예상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처럼 킬러 문항이라고 해서 정말 머리에 쥐 내릴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어떤 문제들은 생각 밖으로 그 문제의 번호에 어울리지 않게 쉬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 70점대 중반 정도 이유가 되면은 15번, 22번, 30번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시간의 리듬에 따라 읽어보시길 바래요. 도전은 해보시라는 뜻이죠. 오늘 하루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몇 문제를 맞힐 정도의 확연한 변화는 이끌어낼 수 없지만요. 마음가짐과 시간 관리만 잘해도 한두 문제는 더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번, 여러분이 만약에 60점대나 그 이하라면 2점, 3점을 모두 골라서 풀고 4점 문제를 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평소 모의고사가 낮으면 낮을수록 쉬운 문제부터 골라서 푸는 게 시험에 대한 자신감 차원에서 좀 더 좋고요. 70점대 이상이라면 순서대로 푸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1번부터 30번까지 흐르면서 난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객관식, 주관식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70점대 이상의 학생은 쉬운 문제만 먼저 풀고 나중에 4점짜리만 문제 풀면 4점짜리 풀 때 계속 산 넘어 산이잖아요. 그래서 장단과 고조가 있게 시험의 순서대로 그냥 푸는 게 이완과 강함이 잘 배치되어 있어서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시험 끝나고 오면 학생이 많이 하는 그런 하소연 중에 하나가 시간이 부족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100점을 지향하지만 현재는 거기에 못 미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맞출 수 있는 문제만 다 맞추어도 시험을 망하진 않거든요. 예를 들면 수열의 점화식 같은 문제는 의외로 모든 항을 전개해보는 그런 문제라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한 4점짜리 문제라면 한 7, 8분 걸려서 맞추면 손해도 이익도 아닌데요.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손해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 한 15분 정도 넘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과감히 넘어갔다가 한 바퀴 돈 후에 다시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때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에 대해서 간단한 메모를 문제에다 해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가 와서 다시 보면 문제에 대한 내용을 또 까먹고 처음부터 다시 해석해야 되거든요. 또 세 번째는 문제를 풀면서요, 다시 검산을 해봐야 될 문제, 이건 풀면서 이해가 안 돼서 이따가도 맞출 확률이 낮은 문제, 다시 안 봐도 될 확실한 문제를 문제의 번호에다가 체크하면서 풀어가는 게 좋아요. 그 체크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냥 정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확실한 문제는 아무 체크를 안 하겠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죠. 그렇게 해야 한 바퀴 돌고 나서 다시 검산할 문제, 풀어볼 문제를 미리 쭉 한번 가면서 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부터라도 하시면 좋겠어요. 네 번째, 여백 활용인데요. 수학 문제는 거의 한 페이지에 두 문제 정도밖에 없죠. 여백이 아주 넓잖아요. 처음에 1, 2, 3, 4번 빼고요. 그러면 그 여백에다가 문제를 풀 때요, 위에서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여백 활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세요. 그건 오늘부터 하세요. 약간만 의식적으로 위치를 찾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여기저기다가 막 중구난방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검토할 때 자기의 풀이 과정을 자기가 못 봅니다. 풀이 과정만 못 보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계산 실수 같은 거, 숫자 틀릴 가능성도 많아요. 그러니까 글씨체와 상관없이 지면 활용을 잘하는 연습은 이번 모의고사를 출발점으로 해서 계속 고쳐가시기 바랍니다. 실수의 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수도 있고요. 문제를 한 바퀴 쭉 본 다음에 자신이 다시 검토를 할 때도 굉장히 유리해요. 5번, 제시문은 천천히 읽으세요. 많은 학생들이 역시 시험 보고 나서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너무 실수가 많다고 하거든요.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제시문을 막 건성건성 읽거든요.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시간을 줄이는 건 평소에 연습을 해서 생각 시간을 줄이는 것이지 글씨를 빨리빨리 읽고 제시문을 빨리빨리 읽는 데서 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제시문 읽는 시간을 줄이려다 보면 빠뜨리게 돼서 반드시 실수가 나오거든요. 제대로 한 문제 더 푸는 게 좋지 설렁설렁 두 문제 푸는 게 더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수가 더 뼈아픈 충격인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채점표는 여러분 지금은 어차피 시험 보고 나면 시험지를 봤잖아요. 근데 수능날은 가채점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꼭 작성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모든 연습은 수능날 시험에서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라는 걸 미리 예행 연습해 본다고 생각하면 가채점표도 작성을 끝에 한 1, 2분 정도 남았을 때 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밖에도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거 잘 숙지하셨다가 오늘 내일은 그렇게 마음가짐만 먹어도 한두 문제를 저는 더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고생해서 준비한 6월 평가원, 오늘 제 유튜브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잘 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오늘 얘기는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요. 내일 6월 평가원 보고 나서 저녁에 6편 분석과 6월 평가원 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행동, 생각, 준비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한번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화이팅! 안녕!